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영킴이라는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인터뷰하는 중에 상당히 중요한 테마를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탄핵 주도 세력이 지금 상황을 계속 이끌어간다면 북한, 중국은 이거를 통해서 한미동맹을 악화시킬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미국 하원에서 20년 넘게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목격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영킴 의원의 말입니다. 이 영킴 의원은 미국 연방하원의원 공화당 캘리포니아 의원입니다. 14일 조선일보하고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세력은 북한에 대한 유화책과 중국에 대해서 순응을 선호해 가지고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에 큰 재앙을 지금 초래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주 심한 경고를 했습니다. 한국계로서 2020년 하원에 당선돼서 지난해 11월 3선까지 성공한 김 의원입니다. 지난 9일 하원 외교 동아태 소위원장에 선임됐습니다. 동아태 소위원장입니다. 그는 지난 6일 의회 매체 더 힐 기고를 통해서 미국 정가 인사 중에 처음으로 탄핵 주도 세력을 비판했습니다. 아주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탄핵 주도 세력이란 한국 국회 내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의미합니다. 이 조선일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누가 권력을 잡든 간에 북한, 중국 불순한 동맹 대응이 한미 양국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한국에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북중 불순한 동맹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거야.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절대로 북중 불순한 동맹이 아니고 불순 동맹을 진짜 동맹으로 북중 동맹으로 하고 한미 동맹을 빠길 거다 이거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한미 양국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관점은 한미동맹의 힘과 중요성에 대한 믿음, 한반도 자유, 번영에 대한 희망을 바탕으로 한다. 나는 인천에서 태어났다. 6.25 전쟁의 폐허를 목격하면서 자랐다. 북한에서 탈북한 친척들도 있다.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공여국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봤고 하원 외교위원회 보좌관으로 20년 넘게 일하면서 한미 자유협정, 자유무역협정 FTA 등을 통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힘썼다. 하원의원과 동아태 소위원장으로 북한 정권의 예측 불가능성 또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직접 목격했다.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국의 민주당이 주도해서 지난달 발의했던 1차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탄핵 사유인 북중러를 적대시하는 외교라는 문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야당은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되고서 논란이 가열되자 2차 때 이 부분을 싹 빼버렸다. 한국의 적대 세력을 적대시했다고 이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윤 대통령이 한국의 적대 세력을 적대시했다고 이를 탄핵 사유로 삼는 건 대단히 잘못한 것이다 이거예요. 북한, 중국, 러시아의 불순한 동맹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나가서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단 말이야. 탄핵 주도 세력은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 중국에 대한 순응을 선호하고 이는 한반도 안정과 지역 전체에 큰 재앙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탄핵 세력이 승리한다면 북중러하고 북한에는 유화 제스처를 쓸 거고 중국에는 친중파들이니까 중국에는 순응할 거고 하라는 대로 쎄쎄. 지금 이재명이가 그랬잖아요. 1월 달에 지난 1월 달에 작년 1월 달에 이렇게 얘기했죠. 중국에 찝쩍거리지 마라. 중국에는 무조건 하고 쎄쎄 감사합니다 해라. 이 말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자의 장난이 전부 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자의 눈치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하는 짓을 지금 딱 정확하게
스크린한 겁니다. 북한 정권은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 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러시아의 이유 없고 잔혹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면서 대만 점령을 위한 적절한 시기를 노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불법적인 해양 영유권 확대에 비판적이었다. 지역 평화에 북한 비핵화가 필수라고 했다. 강조했다. 나도 같은 입장이고 우리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 적시한 북중러에 더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믿는다. 윤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한국은 미국의 더 강력한 전략적 파트너가 됐다.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 아닌가 하고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입니다. 계엄령이 헌법에 비춰봤을 때 정당했는지는 법학자들이 논의할 문제다. 나는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믿으며 이 상황을 견디고 극복하리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되면 북중러는 어떻게 행동할까? 이렇게 질문을 기자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탄핵 주도 세력이 이 상황을 계속 끌고 나간다면 정치적 혼란과 반미 선전이 한국에서 더 확산하리라고 본다. 북중은 허위 정보를 퍼뜨려 더 큰 불화를 심으면서 한미동맹을 약화할 기회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여기에서 홍위병도 나오고 벨기에 다 나옵니다. 이 북한에서 한다면. 예. 이건 뭐 북한, 중국 쎄쎄쎄쎄하고 폄훼하지 말라. 김일성과 김정일은 폄훼하지 말라. 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죠. 네. 최근에 윤석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탄핵 집회에 악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조작된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유포한다는 주장이 확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에 중국이 실제로 혼란을 더 키웠는지는 아직 확인되기 전이지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보다 중국에 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에 야권은 중국에 더 유화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윤 대통령 탄핵과 한미동맹 내 갈등은 분명히 중국에 더 이득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당히 똑똑한 분입니다. 네. 이번 일이 한미동맹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하고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랬더니 한미동맹은 긴 역사를 자랑하고 올해 72주년을 맞는데 최근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방한을 했고 조태일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측 인사들과도 만났다. 양국이 한미연합훈련, 한미방위협력의 가치와 전략적 중요성을 계속해서 인식하길 바란다. 한미일 협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미일 관계는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히 진전됐다. 계속 확장돼야 한다고 믿는다. 북중 같은 우리의 적들은 동맹의 약점을 악용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인태지역을 방해하려 한다. 중국은 이웃 국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위협하는데 최근엔 중국 선박이 대만의 해적 케이블을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은 우리 동맹과 협력해서 어떤 공격에도 대응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3자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는 초당적이다. 우리는 특히 한일 지도자들이 역사 문제를 해결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 태도에 박수를 보낸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한미일이 인태 지역에서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임을 이해한다. 그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이 맺은 그 동맹 있지 않습니까? 그 소위 NCG 그룹 핵 확장 억제 그룹의 그 기본입니다. 그걸 더 발전 확정시키라고 기대한다. 나도 동아태 소위원장으로 한일 동료와 함께 한미일 협력을 발전시키려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차기 미 정부가 한국의 혼란에 대해서 무엇을 하면 좋다고 보나.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한국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면 북중의 악의적인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국과의 양자 협력, 일본까지 포함하는 3자 협력을 계속 이어갈 뜻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에서 누가 권력을 잡는지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분명히 밝혀야 하고 중국과 북한의 불순한 동맹에 대한 대응이 한미 양국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영킴 의원의 이 인터뷰를 보면서 이 인터뷰를 헌법재판소와 극소수 일부 판사들께서 이 내용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국가 이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사적인 우리법 연구의 이념적인 소위 좌파들의 그 준동은 얼마나 무맹랑한 것인가. 그걸 좀 깨우쳤으면 일부 우리법 연구의 출신들에게 좀 원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 있는 일부 우리법 연구의 출신.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상식적이어야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에게 왜 이렇게 가혹한가 질문드립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왜 대통령에게는 이렇게 가혹하고 이재명에게는 그렇게 친화적인가? 질문드립니다. 왜 그쪽에서는 무조건 받아들이고 이쪽에서는 무조건 기각하는가? 현역 대통령인데 그렇게 무도하고 무례하게 아니면 이렇게 가혹하게 할 수 있을까? 질문드립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귀환할 때까지 우리 국민 저항을 이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믿을 때가 헌법재판소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하는 것을 봐서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문제, 너무 충격적입니다. 5개월이나 지금 끌었다는 것. 그런데 대통령은 바로 어저께 체포가 됐는데 체포 인치가 돼 있는 그 상황에서 내일 좀 기일을 연장해달라 한 것을 기각해버리는 그런 잔인무도한 잔인성이 문영배에게 있었던가? 그게 우리법 때문인가?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